하루하루 쌓이는 피로 뒤척이는 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수면제 없이도 깊이 자는 법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뒤척임이 많아지는지부터, 멜라토닌의 힘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꿀잠을 부르는지까지 핵심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잠이 안 와요. 시청자들의 진짜 고민 사례들.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피곤한데도 막상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이 안 온다는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잠드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전후로 불면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이 안 오는 밤이 반복되는 것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모 씨도 비슷한 고민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누우면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은 새벽 2시, 3시까지도 뒤척이다가 겨우 눈 붙여요. 다음날 아침엔 피곤하고 짜증나죠. 이처럼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잘 못 잔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기분과 건강, 나아가 일상생활의 질까지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면의 문제는 중장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은 잠 좀 잘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며 베개를 베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고민 사례를 통해 보면 불면은 매우 보편적이며 결코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불면의 원인과 수면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A. 왜 나이 들수록 잠이 더 안 오는 걸까? 중년 이후 예전처럼 단잠을 자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숙면이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던 것이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 결과 잠이 늦게 오고 자주 깨고 깊게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건강 문제입니다. 관절 통증, 야간요,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밤중에 숙면을 방해하게 되죠. 특히 전립선 문제나 과민성 방광은 새벽에 여러 번 깨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직장 문제, 자녀 걱정, 건강 염려 등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걱정은 잠을 막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이 맑아져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방치하면 일상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잠들기 어렵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밤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불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3.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자는 비밀, 바로 멜라토닌.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푹 자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곤 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뇌 속의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잠들 준비가 되었음을 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워지면 분비가 시작되어 졸음이 오게 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줄어들며 기상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왜 나이 든 사람일수록 잠을 잘 못 자는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통해 수면 리듬을 되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멜라토닌이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면 보조제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법 외에도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자기 전 블루라이트 차단, 규칙적인 수면 시간 등은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또한 일부 음식들, 특히 체리, 아몬드, 연어 같은 식품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뒤이어 소개될 이 음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뇌와 몸을 안정시키는지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잠들 수 있게 돕는 신호등 같은 존재입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이 멜라토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4. 다들 알고 있지만 효과는 적은 음식들, 우유와 바나나. 잠이 안 올 때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죠. 어렸을 때부터 잠 안 오면 우유 한 잔 마셔봐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에 좋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두 가지 음식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될까요? 먼저 따뜻한 우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함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한 컵의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체내에 유의미한 효과를 줄 만큼의 양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유 속의 락토오스가 소화에 부담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락토오스 분해 능력이 줄어든 경우 오히려 속이 불편해서 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역시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함유돼 있어 수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역시 극히 소량입니다. 무엇보다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 자기 직전에 섭취하면 혈당을 오르게 해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유와 바나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 편안한 습관 같은 요소들이 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죠. 하지만 숙면을 유도하는 확실한 음식이라고 보기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먹는다보다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수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근육 이완에 도움되는 아몬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5. 근육을 풀어줘서 잠 오게 하는 아몬드의 힘. 긴장을 풀면 잠이 잘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뇌도 잠들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큰 도움을 주는 음식이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거리가 아니라 숙면을 돕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우선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의 필요량은 더 커지는데 이는 우리가 겪는 다양한 신체 긴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몬드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E도 풍부해 수면 외에도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분들에게는 적당량의 아몬드가 허기를 막고 안정감을 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김모 씨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몬드 7에서 8발 정도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이후 누웠을 때 몸이 먼저 풀리는 느낌이 들고 예전보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몬드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10에서 15알 정도. 자기 전에는 이보다 조금 적게 소화에 부담 없는 양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의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얼마나 깊이 이완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몬드는 그런 이완을 도와주는 천연수면 보조제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한 견과류 그 이상으로 수면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 생각 많고 뒤척이는 밤,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연어.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생각이 떠오르면서 1시간, 2시간씩 뒤척이게 되는 밤 많으셨죠? 이런 과도한 생각은 수면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뇌를 조용히 쉬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 두뇌 건강은 물론 수면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감정 조절과 긴장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연어에는 천연 멜라토닌 성분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 뇌가 밤이구나라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트립토판까지 더해져 숙면을 위한 완벽한 조합을 이루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요즘 저녁 식단에 일주일에 2~3번 연어를 추가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비싸고 번거롭다고 느꼈지만 먹고 나면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자기 전 불안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연어를 포함한 해산물 기반 식단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우울감과 불면 증상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어를 매일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캔 연어, 연어 샐러드 혹은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뇌가 편안해야 몸도 잠든다는 점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을 미루는 밤이라면 연어와 같은 음식으로 뇌부터 안정시켜 보세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수면 습관 전체를 바꿔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7. 트립토판 폭탄. 닭가슴살이 잠을 부른다. 건강식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닭가슴살. 그런데 이 닭가슴살이 수면에도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숙면에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수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며 생기는 불면 증상에 있어서 트립토판은 매우 효과적인 자연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닭가슴살은 단백질 보충과 수면 보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효자식품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0세 이모 씨는 매일 저녁 구운 닭가슴살과 채소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다가 한두 번 꼭 깼는데 요즘은 6시간 이상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신기하게 피로도 덜하고요. 라며 달라진 수면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자기 전 단백질 섭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당량의 닭가슴살은 오히려 공복감을 줄이고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장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분량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삶거나 구운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양념은 피하는 것이 수면에 더 유리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약이나 보충제를 찾기 전에 평소 식사 속에 이런 자연 재료들을 넣어보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먹는 보약일 뿐 아니라 자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8. 3일 만에 꿀잠. 체리가 가진 수면의 핵심 열쇠. 수면에 좋은 음식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체리입니다. 작고 새콤달콤한 이 과일이 실제로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죠.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토닌은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호르몬인데요. 체리는 그 멜라토닌을 식품 중 가장 높은 농도로 포함하고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 즉 몽모랑씨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2배 이상 높아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마셔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죠.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체리 주스를 3일 연속 저녁 식사 후에 마신 뒤 평소보다 1시간은 더 빨리 잠이 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다고 말합니다. 몸도 덜 무겁고 아침에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하니 체리의 힘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느낄 수 있죠. 체리를 섭취할 때는 생체리나 냉동체리, 체리 주스, 심지어는 농축 파우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100% 타트 체리 주스처럼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체리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천연 멜라토닌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몸의 수면 리듬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오늘부터 체리를 식단에 넣어보세요. 단 3일만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진짜 효과 본 사람들의 생생한 변화 후기. 이론이나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실제 후기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61세장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퇴직 후 불면이 심해져 매일 새벽 4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는데 체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어요. 지금은 자기 전 한 잔이 습관처럼 됐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8세 주부 김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김 여사님은 저녁 식사 후 아몬드와 닭가슴살을 적당량 먹는 식단으로 바꾼 뒤 잠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아침에도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멍한 채로 아침을 시작했지만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부산에서 자영업 중인 58세 최 모 씨입니다. 연어를 일주일에 2~3번 먹기 시작하면서 밤에 누웠을 때 생각이 줄어들고 심장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걱정이 많던 날에도 쉽게 잠이 들 수 있었죠. 이처럼 자연식품을 활용한 수면 루틴은 단기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건강한 수면 리듬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실천하기 쉬운 장점이 있죠. 이야기 속 사례들은 모두 작은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자기 전에 마시는 한 잔의 주스, 몇 알의 견과류, 식단 속 단백질의 변화.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삶의 질을 바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 잠이 바꾸는 삶 전체, 건강 기분 에너지까지.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재생시키는 치유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선 건강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수면은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심장 건강과 대사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반대로 체내 염증이 늘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죠. 기분 면에서도 잠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충분히 잠들지 못한 날엔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밀려오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을 겪은 사람들은 분노, 불안,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깊고 안정된 수면은 뇌 속 감정, 회로를 정돈해 주어 같은 자극에도 평온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잠이 얼마나 깊고 충분했느냐가 다음 날의 활력과 집중력을 결정짓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기상할 때 무거운 피로감이 적고 일상 중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 하루 종일 피로와 무기력감이 지속되며 사고력이나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처럼 잠은 삶 전체의 퀄리티를 바꿉니다. 건강, 감정, 에너지 모두 잠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러니 오늘부터는 오늘 밤 잘 자겠다는 결심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이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수면을 돕는 음식들과 실제 후기를 통해 꿀잠의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꿀잠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기 전 멜라토닌을 돕는 음식 활용하기. 체리나 아몬드, 닭가슴살 같이 자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재료로 몸과 뇌를 잠들 준비 상태로 이끌어주세요. 둘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맞춰줍니다. 셋째,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앤드 조명 낮추기.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밝은 조명 등을 멀리하며 뇌가 자연스럽게 어두움, 잠 신호를 인식하게 도와야 합니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근육과 신경이 안정되어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다섯째, 작지만 꾸준한 변화 이어가기. 한 번에 모두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체리 주스 한 잔, 내일은 아몬드 몇 알처럼 작고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시작해보세요. 수면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한 걸음씩 실천하면 머지않아 꿀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꿀잠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